그러면 우리 오늘 페이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고요. 우리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제국주의의 영향, 즉 제국주의의 침탈,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사례를 배울 거야. 쉽게 생각하면 제국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국주의가 어떻게 어떤 나라들을 침탈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면 끝입니다. 심플하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제국주의로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국주의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이 제국주의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제국주의가 뭐야? 식민 뭐요? 뭘까? 우리가 들어는 봤어요,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치? 근데 제국주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린 늘 어릴 때부터 제국주의란 말을 사용을 했어. 줄여가지고. 뭐라고 줄여? 제로만 쓰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제강점기에서 일제가 뭐야? 일본 제국주의를 이야기해요. 일본 제국주의에서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즉 그러면 제국주의란 말을 우리가 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써왔는데 이 제국주의의 의미가 뭔지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크게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 말고. 그지? 산업혁명이었고요. 그 산업혁명 뒤로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였고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큰 줄기는 우리가 산업혁명이고요. 그와 관련된 가지들, 줄기들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제국주의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팽창 정책.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 뭐를 얻기 위한? 식민지를 얻기 위한 팽창 정책. 팽창이라는 거는 부풀어 커져 나가는 거죠. 즉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점점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국이. 그렇지. 열강이. 서구 강력한 나라들,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팽창하는 것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가시면 이게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등장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 등장하게 됐을까? 생산량이 급증했어요. 그렇죠.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 산업화가 됩니다. 산업화가 되니까 뭐가 됐어? 생산량이 급증합니다. 이 생산량을 소비량을 늘려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 시장이 필요가 되죠. 소비 시장이 필요하니까 결국 뭐로 가는 거야? 식민지 개척 또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즉 산업화가 됐고요. 생산량이 급증했고요. 그에 따른 소비 시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자, 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생산이 되면 그것이 소비가 돼야 되죠. 그럼 다 소비가 됐어. 그럼 더 많은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그 다음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소비가 되면 그 다음 더 많은 생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뭐가 돼? 부자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산량을 늘려나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소비량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소비량을 늘려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식민지가 필요하니까 제국주의로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 식민지의 역할이 뭐였냐? 첫 번째,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집에서 빵을 하나 만들어 옵니다. 1,000원에 팔아요. 사, 안 사? 사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빵 10개를 사래, 너한테. 안 사요? 그럼 내가 이제 살짝 탁탁탁탁탁 하는 거야. 때려. 그게 지금 식민지잖아. 무력 진압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식민지화 시켜서 소비시장으로 만드는 거야. 내 물건 사가라. 그 다음에 소비시장뿐만이 아니야. 뭐까지 이제? 원료 공급. 너네 집에 있는 밀가루 가져와. 갔다가 내가 빵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사! 하는 게 지금 형태야. 너네 밀가루 싸게 가져와. 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게 식민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비시장과 원료 공급시장. 플러스 알파로 이제 노동력까지 제공하게 되죠. 너네 집에 있는 밀가루로 네가 빵 만들어! 그 빵 네가 사! 이게 지금 이제 식민지라는 거지. 즉, 식민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공장을 만들고요. 공장 안에서 여러분들 국가의 식민지인들을 노동을 시켜서 그 생산물을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지. 난 뭘 했어? 나는 자본을 투자를 했으니까. 아까 자본주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산수단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식민지를 확보를 하고 개척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광산을 개발하고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철도를 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일제강점기 될 때쯤 보면 일본이 철도 부설권 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만주도 철도 부설권 이야기하죠. 네가 이뻐서 철도 깔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돈 빌리는 형태로 해서 내가 일단 깔게. 네가 나에게 돈 내놔. 그리고 이걸 누가 이용을 하는 거야? 내가 철도를 왜 깔아? 야, 물건 만들었으면 원료 캤으면 빨리빨리 운송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철도를 까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항구 도시들로부터 철도가 발달하게 되는 거지. 원료와 물건들을 빨리빨리 옮겨야 되니까. 엄청나죠? 어쨌든 이렇게 식민지의 역할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야, 그래, 알겠어. 근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저 나라를 우리가 식민지화 시키지?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착취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즉, 도덕적 딜레마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 죽여?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다른 생각이 들었다라고 죽여버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국주의 팽창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서 제국주의 팽창으로서 식민지 확보를 해서 나가야 우리는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남으로써 또는 식민지인들이 저항을 함으로써 우리의 제국주의 팽창을 방해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사람들? 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면 되잖아. 자, 세 번째, 집에 논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회 진화론. 미쳤나 봐. 이게 여기. 두 번째, 인종주의. 요 두 가지 지배 논리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사회 진화론 한번 빼서 한번 봅시다. 일단 요 사회 옆에 뒤에 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죠? 진화론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찰스 1세, 2세, 다윈이 이야기했죠. 찰스 다윈. 네, 찰스 1세, 찰스 2세 이야기 나오는 거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반 수업인데 모든 반에서 찰스 1세, 2세, 3세까지도 나왔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생물은 진화한다. 즉
자연에 적응하고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이 당시 이 이야기를 다윈이 하면서도 엄청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크리스트교적 가치관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완벽한 신이 완벽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진화한다라고요? 그러면 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비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서는 조금씩 진화합니다. 자연 선택을 받고요.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적자, 즉 적응하는 것은 생존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됩니다. 즉 살아남는 것들은 진화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는 거야. 그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냐? 인간 사회에 적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스펜서라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적자 생존, 약육강식, 적응하는 사회, 적응하는 공동체는 살아남고요.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도태되고요. 약한 사회는요 먹히고요. 강한 사회는요 먹습니다. 즉 약한 사회는 강력한 사회, 즉 강력한 국가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거기에 어떤 이야기까지 추가가 되냐? 이제 인종주의까지 갑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 즉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우월한 인종은 어디야? 백이? 그렇지. 백인은 우월하고요. 열등한 종은 그렇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옵니다. 다른 방 가면 일단 먼저 흑인부터 나와요. 근데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야. 즉 인종 간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어요. 우리 백인은요 우월하고요. 너희 유색인종, 흑인, 황색인종들은요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야. 기분이 살짝 나쁘죠 지금? 네. 자 봅시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우월한 우리가 열등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문명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봤어요. 즉 백인의 짐이다라고 봤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영국인과 미국인이 필리핀, 줄루인 이런 유색인종을 등에 업고 저기 위에 있는 문명의 길로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즉 나 혼자 가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우월한 우리 백인이 열등한 너희 유색인종들을 끌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좀 더 쉬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남학생들한테는 보통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롤이라는 게임 알아요? 네.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5명이서 하는 게임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일 높은 등급인 챌린저. 여러분들이 챌린저야.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 4명은 브론즈야. 그래서 5명이서 한 게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어. 그럼 여러분들 챌린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캐리했다. 내 덕분에 이겼다. 너네는 내 버스 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인, 이 인종주의에 의하면 무슨 얘기까지 하면 우리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사회, 그 나라의 그 인종에게 오히려 행운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방금 개소리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아마존 정글로 체험을 갔어요. 아마존 정글을 후비고 다니다가 휘젓고 다니다가 우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원주민들이 저녁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환영을 하면서.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어.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주고요. 불을 붙여주고요. 가지라고 주고 떠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제가 아마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우연히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하고요.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라이터를 주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을 편히 지필 거예요. 네, 선생님, 제 덕분에 그 사람들은 이제 문명의 맛을 봤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이제 완벽한 이 논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두 논리 아시겠습니까? 네. 이 두 논리로 제국주의자들은요,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켰다는 겁니다. 인종주의와 사회진화론 두 개로. 오케이? 근데 이 논리를 나중에 또 쓰는 조직이 하나 나와요. 그지, 나치. 나치즘에서 이거를 또 사용을 하죠. 더 강력한 사회는 더 약한 사회를 잡아 먹고요. 땅을 빼앗고요. 우월한 인종은 살아남고 열등한 인종들은 치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열등한 민족인 유대인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사람들을 홀로코스트, 즉 인종 청소를 자행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라고 적고 우리가 쉽게 어디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를 어떻게 침탈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제국주의에 영향을 미쳤던 곳은 어딜까? 전 세계. 그 중에 특히 많이 퍼졌던 데가 아프리카와 미국. 아시아. 아시아. 그래서 첫 번째 아프리카부터 볼게요. 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아프리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진정하시고요.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가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요게 아프리카라고 부르고요. 이 아프리카를요 나눠 먹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이 나눠 먹었지만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여기를 나눠 먹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이런 동그란 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파이를 자르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가장 심플한 방법이 당연히 잘라야죠.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방법과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가로로 자른다는 것은 가로를 우리는 횡이라고 부르고요. 자른다는 걸 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횡단이라고 부르고요. 세로를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고요. 자르는 걸 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누가 이렇게 세로로 잘라 먹었나, 누가 이렇게 가로로 잘라 먹었나 이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우리 횡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 같이 쓰죠. 그죠?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왜 횡단보도냐면 이렇게 종으로 다니는 도로에서 차도에서 가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어주기 때문에 횡단보도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해주면 깨달음을 얻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그래서 횡단이냐 종단이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프랑스. 영국은요 종단 정책을 펴요. 즉 아프리카를 세로로 잘라 먹겠다. 그럼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펴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자르냐 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즉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 타운까지 연결합니다. 글만 써주면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어드릴게요. 이집트에서부터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이 노란색이 여러분들 영국이 자르는 정당 정책의 선입니다. 케이프타운입니다. 케이프타운. 횡단 정책은 어디랑 연결하냐면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알제리고요.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횡단 정책으로 자르겠다고 하는 이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을 연장하다 보면 언젠가 만납니다.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서 발생하는 사건이 파쇼다 사건입니다. 파쇼다 사건. 그래서 이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싸운 거예요? 그럼요. 근데 크게 일은 아니고 약간 해프닝처럼 우리 서로 하자 하고 끝났습니다. 연도까지 그냥 가볍게 적어드리면 1898년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해프닝처럼 그래 우리 충돌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은 조금 더 큰 꿈을 이룹니다. 큰 꿈을 꿉니다. 연결하겠다. 어디랑? 인도랑 연결하겠다. 3C 정책을 펴니다. 3C. C가 세 개겠죠? 네. 첫 번째 이집트의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다음에 인도의 콜카타까지 연결을 합니다. 즉 노란색으로 연결을 시켜드리면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국의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당 정책과 횡단 정책, 3C 정책까지 봤고요. 여기서 깰 나라는 아닌데 3C 정책 이야기 나온 김에 살짝 보시면 독일도 살짝 이제 수저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때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 배웠었죠? 네. 그때 이 비스마르크가 황제에게 말을 했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우리는 존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존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독일의 편. 이 유럽 대륙 내부에서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순간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외부 대외 팽창을 이제 반대했던 비스마르크가 있었는데 황제가 바뀌면서 비스마르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라버리고 대외 팽창 정책을 펴죠. 3B 정책이란 걸 펴니다. 그래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까지 연결하는 이제 3B 정책을 편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 지역, 즉 아프리카 외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외 지역이라고 적고요. 대표로 어딜까?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 등 그 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나라가 어디를 조금 식민 지배를 했느냐 그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국. 영국은 정말 많은 식민지를 가졌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떤 나라를 물어봤다. 뭐 식민 지배를 당했다. 또는 누가 쳐들어왔다. 또는 어떤 일이 있었다. 나라를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럼 일단 1번으로 찍어야 될 나라가 영국이면 됩니다. 영국은 일단 찍으시면 정답률 50% 이상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고요. 두 번째 프랑스. 프랑스는 어딜 가졌을까?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들 인도 여기 찾으셨죠? 네. 중국 여기 찾으셨죠? 네. 그 아래에 있는 이 반도를 우리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 등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독일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독일은요, 한 나라를 식민 지배한 건 아니고요. 좌우저우만이라고. 만이야, 만. 곡과 만 있죠. 움푹 들어간 만을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좀 빌려가지고 이제 식민지화 시키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청도, 다른 말로 칭따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칭따오 보리 발효 음료수, 뭐 밀 발효 음료수 이게 조금 유명하죠. 그래서 그게 왜 유명하냐면 이 친구들이 고향의 그 음료 맛이 그리웠어. 그래서 독일의 기술로 그곳에다가 공장을 세웠죠. 그게 칭따오 보리 발효 음료수야. 그래서 그 영향으로 칭따오가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잠깐 체크 좀 하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으로 이제 빼앗은 필리핀이 있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괌, 하와이도 있지만 이 당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필리핀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식민 지배는요, 식민 지배 당한 국가들의 흔적을 남겨. 어떤 흔적이 남냐면 대표적으로 문화의 흔적이 남죠. 근데 그 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믿는 종교, 여기에 매우 큰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언어가 있고요. 종교가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언어는 뭐 써? 스페인어. 몇 년 전에 에스파냐랑 스페인이랑 같은 나라인지 모르고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슨 언어를 써? 영어를 쓰죠. 에스파냐는 무슨 종교를 믿죠? 가톨릭. 우리 남미 독립을 하고 왔는데 에스파냐가 가톨릭이 안 나온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국은 무슨 종교를 대체로 믿죠? 그리스도교 하면 너무 상위 개념이니까 그 아래 개신교.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보면 성당, 여기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필리핀은 지금 언어를 뭐 쓰냐? 무슨 언어를 쓰냐? 아니요,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게 많이 갔었잖아요. 영어 배우러. 물론 필리핀이 영어만 쓰는 건 아닙니다. 따갈로그라고 해서 자기들의 고유 언어 쓰는데 영어도 같이 공용어로 사용을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종교는 뭘 믿을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굳이 내가 이걸 썼다고 하면 크로스 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즉
종교는 카톨릭, 언어는 영어를 쓰는 흔적이 필리핀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런 난리 와중에도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하는, 즉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태국, 타이라고 불리는 태국은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센 친구들이 옆에 있었던 뿐이죠. 자, 쉽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이 친구가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가 여기 있어요. 이 두 친구들은 서로 싸우고 싶어 할까? 아니지. 서로 너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이 아래 위로 식민지, 근처로 식민지를 가지니까 그 사이에 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가 어디야? 태국이었던 거지. 물론 태국이 황제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잘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 정세적으로는 이 충돌을 방지하는, 즉 왕충지대의 위치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 즉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